여러분, 요즘 주유소 가시면 어떠세요? 리터당 기름값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립니다. 괜히 조금만 넣고 싶어지고 걸어다니까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중동전쟁 한방에 유가가 미쳐 날뛰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서민들 지갑이 기름값에 통째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이름하여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기름값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한테 나라에서 직접 현금성 지원금을 쏴주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10만원, 지방은 15만원, 농어촌은 최대 25만원. 인천처럼 지역화폐로 추가 지원해주는 곳은 무려 30만원까지 챙길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뉴스 보셨죠? 건강보험료 하위 70%, 소득기준 초과, 재산세 과세 표준 10여.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아마 안 되겠지. 그냥 포기합니다. 기사 닫아버립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포기하신 그 지원금 사실 받으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준을 제대로 뜯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어렵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행정용어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짜증났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뭔지, 재산공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맞벌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무원 언어를 따로 배워야 할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새 정부 공식 문건을 싹 다 뜯어봤습니다. 복지부 보도자료, 건보공단 지침, 지자체별 추가 지원 내역까지. 어려운 말은 전부 걷어내고 진짜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릴게요. 경제 공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지원금엔 마감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5월 11일 오늘 수급 대상자 기준 공식 발표. 5월 18일 신청 접수 시작. 이의 신청도 이때 함께 시작. 8월 31일 사용기한 마감. 이날 이후엔 지원금 그냥 소멸. 이 세 날짜 지금 바로 캡처해두세요. 아니면 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지원금은 신청 안 하면 그냥 안 받는 겁니다. 몰랐다고 나중에 줘야 한다는 법도 없어요. 국가가 여러분 계좌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움직여야 내 돈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핵심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둘째, 내가 사는 동네에 따라 얼마나 받는지 지역별 차등 지급 구조와 숨겨진 추가 지원금. 셋째, 맞벌이 부부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N+1 특례. 이걸 모르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직접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 정도로 쉽고 명확하게 가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어차피 이런 지원금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수십만 명이 매번 지원금을 그냥 날려요. 이번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대상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약 1억 1,600만 원 이하면 웬만하면 다 해당됩니다. 중산층도 맞벌이 부부도 혼자 사는 청년도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그런데도 매번 지원금 신청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보 비대칭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은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순전히 정보를 접했느냐 못 접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 정보 비대칭을 완전히 해소하고 나가시게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핵심은 딱 세 가지라고. 소득 기준, 지역 차등, 맞벌이, N+1 특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부 발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읽자마자 머리가 멈추는 분들 계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엄청 간단한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비밀 놀이터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이 놀이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멤버십 회비를 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회비가 바로 건강보험료예요. 회비는 고정이 아닙니다. 내 소득이 많을수록, 내가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회비가 올라가요. 월급이 높은 분은 건보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은 분은 적게 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고지서 딱 하나만 보면 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 고지서를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 이분은 회비를 꽤 많이 내시네. 그럼 소득이 높은 분이니까 지원금 패스. 이분은 회비가 기준 이하네. 그럼 지원금 드려야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세금 신고서 볼 것도 없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 하나로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하는 게 딱 하나예요. 내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얼마인가? 그럼 기준이 얼마냐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거 캡처해두세요. 1인 가구 건보료 월 14만 4,643원 이하, 2인 가구 건보료 월 19만 8,651원 이하, 3인 가구 건보료 월 25만 6,031원 이하, 4인 가구 건보료 월 36만 410원 이하, 5인 가구 건보료 월 40만 2,736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건보료가 30여만 원 이하라면 통과입니다. 이 금액을 연소득으로 역산해보면 약 1억 1,600만 원 수준이에요. 생각보다 넉넉하죠? 중산층 가정이라도 대부분 해당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건강보험공단 앱 여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 납부 확인 메뉴 누르시면 내 보험료 바로 나옵니다. 30초면 확인 끝나요. 영상 잠깐 멈추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건보료 기준 통과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재산 기준이라는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다시 놀이터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회비는 적게 냈는데 알고 보니 이 아이 집에 12억짜리 황금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놀이터 주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회비는 적게 냈는데 사실 부자잖아? 하고 다시 걸러매겠죠? 정부도 똑같이 합니다. 건보료는 낮은데 재산이 많은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뭔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실거래가보다 보통 낮게 산정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12억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남권 고가 아파트나 여러 채 보유하신 분들은 달라질 수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보료 기준 이하 플러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이하, 이 두 가지 동시에 충족하면 소득재산 기준 통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안타깝게도 탈락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준은 통과했는데 얼마를 받는 거야? 이번 지원금은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처음 이 내용 보셨을 때 왜 차별하는 거야? 하고 억울하신 분들 있으셨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로 설계된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 사는 지수는 아침에 집 나서면 5분 안에 지하철역에 나옵니다. 버스는 3분마다 와요. 마트도 걸어서 10분 거리, 편의점은 1분 거리. 굳이 차 안 타도 생활이 돼요. 그런데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철수는 다릅니다. 마트 하나 가려면 차를 타고 왕복 1시간을 달려야 해요. 병원도 학교도 관공서도 다 멀어요. 기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지수보다 철수가 훨씬 더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설계한 거예요. 기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일수록 더 많이 지원해주겠다고요. 이게 바로 지역별 차등 지급의 핵심 논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바로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기본 10만 원, 지방광역시 및 중소도시 15만 원, 농어촌 및 도서벽지 최대 25만 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숨겨진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이야기예요. 인천은 원래 수도권이라 10만 원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인천시가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 5만 원을 추가로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인천 시민들은 사실상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수도권인데 지방 수준으로 받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중앙정부 발표만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사는 지역 시청이나 분청 홈페이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해요. 같은 기준을 통과했어도 정보하는 사람이 5만 원, 10만 원을 더 챙겨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보력의 차이예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는 사람은 최대 30만 원 받고 모르는 사람은 신청기한 지나서 0원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지금 바로 본인 지역 확인하세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기본 지원금이 다르고 거기에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얹히면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몰라서 못 챙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이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N+1 특례. 이게 뭔지 모르면 억울하게 탈락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남편 김현철 씨는 월급 300만 원, 아내 이재은 씨도 월급 280만 원. 열심히 맞벌이하는 평범한 4인 가족이에요. 소득을 합치면 월 580만 원, 연 소득으로 보면 약 7천만 원이 됩니다.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 가정은 기준선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거나 겨우 통과하는 경계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열심히 일한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하죠?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맞벌이 가구 특례, 속칭 N+1 규칙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1+1 쿠폰 아시죠?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잖아요. 이 특례가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로 가구원이 4명이어도 건보료 기준을 계산할 때 5명인 것처럼 적용해 주는 겁니다.
자고 온 수가 1명 늘어나면 기준 건보료가 올라가잖아요. 기준이 올라가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요. 탈락 직전이었던 맞벌이 가정이 이 특례 덕분에 세이프 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상한은 36만 410원이에요. 그런데 M+1 특례 적용 받아 5인 가구 기준으로 올라가면 상한이 40만 2,736원으로 올라갑니다. 약 4만 2천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지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4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받는 지원금 전체가 0원이 되느냐 25만 원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청년분들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1인 가구는 원래 지원금 기준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았어요.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까 소득 기준이 빠듯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도 상당히 넉넉하게 잡혀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 14만 4,643원 이하면 통과해요. 이게 어느 정도 소득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시수령액 기준으로 약 260만 원에서 270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직장 초년생,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병행하는 분들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어요. 이번 지원금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문제는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준 미리 확인하고 날짜 지키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자, 본론 핵심 3가지 다 뜯어봤습니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재산세, 과세 표준 2가지로 판단하고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맞벌이 가구는 M+1 특례 덕분에 훨씬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3가지만 머릿속에 딱 정리하셨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느냐,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미 대한민국 상위 1% 정보력을 갖추신 겁니다. 진짜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어차피 나는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신청조차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기준이 뭔지 알고 얼마 받는지 알고 나한테 해당되는 특례까지 파악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간격. 이게 결국 매 통장 잔액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그냥 좋은 정보였다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3가지만 실천해주세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5월 16일 국민비서 알림 설정하기. 신청 시작일이 5월 18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기억나서 찾아보면 이미 늦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버가 폭주하거나 서류가 준비 안 돼 있거나 뭔가 하나씩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시작 이틀 전인 5월 16일에 미리 준비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국민비서 앱 검색해서 설치하세요. 정부 공식 알림 앱인데요. 여기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알림을 미리 설정해두면 신청 시작일에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내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앱이 먼저 지금 신청하세요 하고 손을 잡아 끌어주는 거예요. 알림 설정하는데 걸리는 시간 2분입니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 2분이 나중에 최대 25만 원을 지켜주는 2분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내 등급 미리 확인하기. 국민비서 알림 설정했으면 이제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건강보험 앱 설치하시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메인 화면에서 보험료 납부 확인 누르시면 내 건보료 월 납부액이 바로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과 비교해보세요. 1인 가구라면 14만 4,643원 이하인지 4인 가구라면 36만 410원 이하인지 이 기준 이하라면 1차 관문 통과입니다. 혹시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분들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맞벌이 가구라면 M+1 특례 적용받아서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거든요. 혼자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go.kr에서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정보 넣으면 자동으로 해당 여부 알려줘요. 계산 기준도 같이 확인하세요.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이 12억을 넘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wite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고지 내역 조회하시면 과세 표준 금액이 나와요. 건보료 기준 통과, 재산 기준 통과 이 2가지 확인하셨으면 완전히 준비된 겁니다. 세 번째, 동매 주유소 미리 확인해 두기. 이번 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아시나요? 원래 1차 때는 지정 주유소만 사용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원금 받아도 쓸 곳이 제한돼서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이번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전국 대형 주유소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대형 브랜드 주유소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아무 주유소나 가시면 안 됩니다. 신청 후 안내받는 사용처 목록을 꼭 확인하시고 내 동네 근처 사용 가능한 주유소를 미리 찜해두세요. 막상 지원금 들어왔는데 어디서 쓰는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용 가능한 주유소 목록은 신청 완료 후 문자로도 안내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8월 31일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거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건보료 기준 이하 플러스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이하. 이 두 가지 동시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N+1 특례로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가요. 둘째, 수도권 10만원, 지방 15만원, 농어촌 최대 25만원. 내가 사는 지역 확인하시고 지자체에 추가 지원 있는지도 꼭 체크하세요. 인천처럼 5만원 더 얹어주는 곳 있습니다. 셋째, 5월 18일 신청 시작, 8월 31일 마감. 이 날짜 반드시 지키세요. 신청 안 하면 아무리 기준 통과해도 0원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항상 이 말을 드립니다.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만들어놔서 모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만 해도 그래요. 정부가 돈을 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해당되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매번 반복됩니다. 신청률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가 나는 어차피 안 되겠지 라는 막연한 체념 때문이에요. 그 체념이 결국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기준 알고, 날짜 알고, 신청 방법 알고, 심지어 맞벌이 특례까지 알고 있어요. 주변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부모님께 카톡 한번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 통장에 최대 25만 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지원금 받으시면 그냥 기름값으로만 쓰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왜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걸까? 중동정세가 내 지갑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경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원금 25만 원은 기름 몇 번 넣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경제를 읽는 눈을 갖게 되면 그게 평생 여러분 곁에 남습니다. 저는 그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이런 지원금 소식 나올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되기도 하니까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원금 받고도 세금 더 낼 수 있다? 놓치면 억울한 지원금, 수령 후 주의사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도 모르면 나중에 진짜 억울한 상황 생길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해 두시고 꼭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돈 되는 정보로 만납니다. 안녕히 계세요.